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론 여덟 번째 일주인 신미일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갑자순 중에 여덟 번째인데요. 네, 신미일주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학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어떤 의미, 키워드 이런 거 살펴보면서 신미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성품, 성향, 성격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제 알아보는 시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신미일주는 지장간에 정을기, 정화편간, 을목편제, 기토편인 십성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세지에 해당합니다. 신미일주는 현침일주가 되어갔고요. 간지가 이제 그 현침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주 신금이 날카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31일, 8월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무더위 또 그 코로나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네, 저는 9월은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유의 명절인 그 한가위 명절이 있고요. 가족끼리 또 상황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다시 한번 뭉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도 내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8월 잘 마무리하시고 9월 달에 뜻하는 계획들 잘 세우셔서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9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 분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원에 아침에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뭐 약간의 이제 아침에 이제 비가 좀 비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깨끗이 좀 다 씻겨내가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9월을 희망의 9월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육식갑자 일주는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갑자순의 일주도 이제 임신계유란 두 개 일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덟 개 일주로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임신계유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갑자순 첫 번째 일주는 그 여섯 개의 순이 있습니다. 갑자순, 갑술순, 갑신, 갑오, 갑진, 갑인순이라는 이 여섯 개의 큰 어떤 그 카테고리 테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갑자순 첫 번째 어떤 요 카테고리가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요거를 정리하는 임시 계유죠. 이제 계유가 끝나게 되면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요. 여기서 지금 술의 공망이 있습니다. 이 공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무진일주라는 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강 백호 개강 일조였는데요. 요것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요 신미 일주는 이제 현침 간지가 천간도 현침이고 지지도 현침은 현침 일주인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 천간의 열 글자가 있는데 이 1, 2, 3, 4, 5, 6, 7, 8, 9, 10의 어떤 의미하는 그 숫자 의미도 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어쨌든 정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네, 천간에 그 신금을 달고 지지에는 뭐 미토, 사화, 묘목, 축토, 해수, 유금 지지가 이제 신금 밑으로 여섯 개의 지지가 이제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밀주 있고 신사일주, 신묘일주, 신축일주, 신해일주, 신유일주. 그래서 천간은 다 신인데 지지만 바뀌면서 그 신금에 대한 어떤 그 일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주 분석을 하게 되면 많은 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는 데서 가장 핵심은 과연 뭘까요? 네, 계절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의 신금이냐, 여름의 신금이냐, 가을의 신금이냐, 뭐 이런 그 추나추동 계절적인 의미. 그래서 그 일주 분석에서도 월을 지금 같이 붙여서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계절의 의미가 이제 일주에서도 신미해서 물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계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일주에도 이제 물상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는데, 네, 신미일주 한번 오늘 그 이분의 어떤 심성, 성격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육갑이라는 그 마이천 선생님의 그
그 내용 중에 책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물론 이제 그 일주론 강의는 그 여러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책으로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마이튼 선생님의 책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나름대로 오랜 그 시간 많이 그 우리 명리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다 아시고 책도 다 뭐 읽어보셨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접하지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접할 수 없는 그런 책이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하고요. 또 사실은 일조론 강의하면서 사실은 뭐 지장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지, 천간, 음양, 오행 이런 거지 12연성 이런 거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할 얘기가 참 많이 있긴 한데요. 어, 4주 전체를 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주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일주에 딱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핵심만 그 내용 그런 것만 전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그 4주 분석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 더 한번 핵심적인 거를 또 더 추격하고 압축해서 그런 강의로도 아주 단순하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그 저의 그 일주일 강의를 보다 보면 많은 이미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거 사실은 공부를 같은 거 할 때도 듣는 것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책을 직접 읽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인터넷 강의 물론 뭐 들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어쨌든 그 책을 계속 본다는 게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으니까 책을 좀 일부 보다가 강의도 좀 듣고 이제 이렇게 병행하는 건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책을 멀리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책을 제일 가깝게 책과 함께 모든 공부 여러분들 인터넷 홍수죠. 네, 그래서 유튜브 상의 그 일주론 강의부터 시작해서 명리학 강의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또 이제 그런 거 보충하시고 어쨌든 유익한 그 강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어쨌든 판서 위주로다가 강의를 하시고 또 내지는 그 많은 그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약간의 그 포맷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안한 마음에 살짝 듣고 또 눈여기도 좀 그 책 보시다가 많이 피곤한 눈도 그냥 이미지 좀 보시면서 조금씩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이미지를 좀 많이 놓고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저의 어떤 컨셉이 좀 있는데요. 네, 신미일주 물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일주의 물상은 그 설이 내린 가을 아침 일출과 동시에 들녘으로 가는 그 백양의 그 형국으로 구태를 벗어나 바야흐로 개혁을 시도하려는 운기가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성품이 자상하고 다정다한 한 내성을 타고났으며 평생 의식은 그 풍요하나 매사에 분망하고 호 있는 듯해도 처음에는 쉽게 또 친해지기가 또 어려운 냉정함이 그 깃들어 있는 그런 또 일주이기도 합니다. 네, 신미일주가 그런 부분은 뭐 현침 아까 말씀드린 현침사 천간지가 현침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신미일주는 또 지지가 천간에 상생하여 스스로 하늘을 그 따르는 형상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그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기고 무지할 정도로 또 밀고 나가는 그런 아주 그 고집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한 일과 또 주위가 걱정이 되어서 또 안심하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며 또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또 보채기도 합니다. 신미일주, 네, 신금은 또 숙살지기로서 모든 만물을 억제하고 신금이 숙살지기입니다. 네, 억제하고 또 절상시키기 때문에 항상 남보다 위에 서서 모든 사람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나타나며 또 효신살, 지지, 미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그래서 효일사를 가졌음이니 또 인정도 많고 또 남주기도 좋아하고 네, 이런 이면에는 또 편을 가르는 그 냉정함도 또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타산이 또 분명해 매사 욕망이 그 대단하지만 겉으로는 그 쉽게 드러나지 않는 따라서 그 외유 내강형으로 승부기주가 또 저돌성이 있고 또 늘 기회를 엿보는 그런 그 기질의 일주입니다. 제가 신미일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쭉 이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뭐
신미, 효신살, 또 뭐 현침살 이런 걸 쭉 설명드리면서 그런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유튜브 상에 뭐 저도 뭐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는데요. 뭐 모든 그 일주론 강의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미지화된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약간 그냥 그 눈으로서 약간 그 판서 위주의 어떤 그런 일주론 강의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일주 어떤 그런 그 방송 그 편집 제작을 좀 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제 방송 일주론 강의 같이 해주시면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살을 붙여가지고 일주론 강의에서 필요한 음양오행, 천간지지, 또 지장간, 12원성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12 그 각 간지마다의 어떤 그 뭐 무진이라든지 아까 말씀 무진무술 뭐 이런 어떤 백호라든지 개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간지 일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이론도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금 또 진행을 좀 해보고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신미 일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일주론 강의를 갖고 있는 게 판서 위주로 하려고 나름대로 포맷을 잡았던 그 지금의 요게 하나의 그 강의 아닌데요. 요 신미가 이제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이 이제 신금에 대한 천간 신금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 미토 지지 이제 미토에 대한 어떤 그 뭐 똑같이 이제 키워드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신금과 미토와의 이제 그 일주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해드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미토와 신금과의 어떤 그 십성인 그 미토가 신금을 토생금 해주는 그래서 이제 편인이 되는데요. 음금 음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편인을 생해주기 때문에 요걸 또 이제 효신살이라고 이제 효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효신의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지장간에는 이 미토 지장간에는 신금 밑에 이 지지 미토에는 정을기라는 그 천간의 또 지지 속에 있는 천간의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간의 기운, 편재, 편인, 다 편이죠. 다 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운들이 미토를 제하고 신금하고 정을기나 정을기가 아니라 신금이나 미토가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하면 확장시키면 신미일주 두 개의 천간글자 지진만 일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장간의 천간이 세 개가 있죠. 그러면 합이 이 네 개의 글자도 확장시켜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서 지장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편간의 어떤 기운과 편재, 편인.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재관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펼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지금은 신미라는 요 일주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주 분석을 하게 되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두 글자씩 해서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반을 뚝 나눠서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사주풀이에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풀이를 하게 되고 철저하게 개인 요쪽은 이제 개인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주풀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용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용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용신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격국 용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물상이 나오고 격국이 나오고 용신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조금 여적건 제가 일주는 강의 드리면서 일주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주 푸는 그 어떤 순서라든지 요거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네, 신금일주가 요 미토와 함께 월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격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평진전에 의해서 우리가 팔자용신 전국 원령이라서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그 일간 신금 그 주인공은 미토가 편인 그래서 격궁 편인격이 되는데 편인격이면서 우리가 용신을 보게 되면 격궁용신을 보면 편 그 미토에 있는 정을이라는 그 지장간의 투간이 뭐가 됐느냐 해서 그 투간을 낸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격으로다 잡는데 사실은 그냥 미토 자체가 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용신이라는 거 이 격과 용신이 같은 거고요. 이 격 용신을 갖다가 생해주는 그런 걸 다 상신이라는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 지금은 너무 많이 또 깊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자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요건 이제 자평진전을 겪게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억부용신은 철저하게 이 신금의 신강신약이냐 그래서 여기 원령에 우리가 등령을 했느냐 등령을 했는지 득지를 했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원령의 신금이 등령을 했느냐 지지에 득지를 했느냐 시지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신강신약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또 개인적인 업부용신도 또 이제 신강신약으로 업부용신을 찾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또 뭐 통관용신도 있고요. 제가 보는 건 사실은 세 가지 정도 용신을 좀 보고 있는데요. 격국용신하고 또 이제 사회용신 그리고 이제 개인용신 그리고 이제 서로 통관한 통군용신 그리고 이제 조우용신도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용신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개인 투자 개인 그 우리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 받다 보면 용신에 대한 거를 많이 듣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용신이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저도 인터넷 이런 강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은 그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지금 같은 이유 때문에 자평진전의 용신이 따르고 또 업부로다 보는 용신은 하나라고 이렇게 확정져서 하는 거는 조금은 너무 그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경겁제 여기 지금 십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목화토음수 5행을 갖다가 5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10개의 총 10천간이 나오고 10천간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게 되면 성으로 나누면 별을 10성 비경겁제 식신상간 편제정제 평간정인 평간정간 편인정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을 쭉 나눠서 여기는 그 식재 여기는 관인. 그래서 사실은 이 식재는 우리가 이제 보면 재는 이제 돈 쪽이 되고요. 실리적인 면이 됩니다. 여기는 명예적인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돈 아니면 명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식재적인 어떤 사주 구성이 식재로 다 이루어지면 아마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주 명식이 되고 또 재관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재관이 아니라 관인비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사주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건 명예라든지 이제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크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인비식 구조도 있고요. 또 직업도 사실은 어떤 그 사주 구조냐에 따라서 만약 식재 구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직업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자영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일을 하고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그 직업적인 성향을 좀 갖게 될 거고 또 관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공부라든지 아니면 공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 그런 명예직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십성을 보면서 우리가 직업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도 분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이제 확장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친하고 십성 관계도 사실 사실은 궁성 이론이 궁과 성인데요. 성은 십성입니다. 궁은 이제 궁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금묘하실 궁을 보게 되면 조부궁, 여기는 어머니궁, 밑에 여기 이제 배우자궁, 여기는 자식궁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 어떤 십성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유추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은 사주 명리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되신 다음에 궁성 이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가 어떤 구조로 갖고 있느냐. 사주 8글자가 사실은 오행을 골고루 다 갖고 있으면 가장 그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성인데 글자는 8글자니까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8푼이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네, 8푼일 수밖에 없다는. 왜냐면 글자 자체가 10글자를 채울 수 없기는 십성을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이제 대운과 함께 또 이제 우리가 운과 명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보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 또 아니면 전혀 그냥 공부보다는 뭐 내 일주가 뭐 신밀주인데 신밀주니까 한번 들어볼까? 내가 어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이런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이는 음양, 오행, 천간, 지지, 지장간, 십이운성 그리고 십성론이라는 게 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 7가지만 분석하면 일주는 요 정도만 분석해도 될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돼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오행에서는 생각자를 펼쳐서 확장시켜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고 또 뭐 지지 여기 지장간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암합이라든지 명암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확장돼서 이제 지정관 쪽이 돼서 12운성 외에 12신사, 12성 그래서 12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또 이제 여기서 확장돼서 확장될 것 같고요. 또 지지에서는 합평충파해, 합충형파해라서 그 다섯 가지 어떤 그 기운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지지와 연관시켜서 또 풀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확장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주 분석은 그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십성과 함께 격과 용신을 또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돼서 대운과 세운 더 자세하게 월운까지 여기까지는 전체를 다 살펴보면 사주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2, 30분 만에 제가 그 사주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그런 것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2, 30분 만에 뚝딱 하는 사주 분석은 사주 분석이라기 하기에는 너무 좀 미흡하고 사실은 너무 수박 겉핥기 정도 되는 그냥 그런 그 상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상담이라는 생각으로서 사주를 바라봐 주셔야지 나의 미래를 한번 알아맞혀봐라. 또 내지는 내 과거는 너가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결론적인 결정나는 결정이라든 결론이라든 이런 의미로 사주 명리학을 보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거는 사주 명리를 보는 올바른 그 자세는 아니십니다. 올바른 자세는 사주 명리는 나한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간 거는 이미 지나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집중하셔서 사주 명리학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시고 상담에 임해 주시고 상담가들한테 질문도 던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올바른 거 상담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사주 명리 만약에 도움이 인생에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 그 여행 작가가 하신 말씀인데 여행의 끝은 내가 출발한 그 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여행의 끝이 난다고 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겠죠. 등산이라는 게 산에 올라가는 게 등산인가요? 네, 하산을 해서 그 출발점에 와야지만이 등산이 맞춰지는 겁니다. 등산을 한다고 해서 정상을 올라갔는데요. 하산을 하지 못했으면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럼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등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뭐든지 우리 시작점으로 뭐든지 회계에서 돌아오는 거. 지금 여기 보는 양이 바로 이겁니다. 시작점에서 끝과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그냥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이 속 안에는 음과 양이 같이 있는데요. 이 음양의 이치 대단한 학문입니다. 서양 쪽에서 음양을 바라보는 건 아마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적이고 양과 음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음양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균형이라는 게 중간하고 균형을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직선에서 보면 처음과 끝에서 중간 이건 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간이죠. 균형이라는 것은 30대 100을 놓고 봤을 때 30대 70이면요. 70이 크죠. 그 30이 작으니까 50으로 서로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균형을 맞추는 이게 균형이다. 그거는 아주 그 단편적인 그 생각이시고요. 균형이라는 건 때로는 70, 8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대 80이 균형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그 운동 피겨 김연아 선수 그분이 만약에 그 음양의 사주 명식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주 명식이 만약에 치우쳐서 그분의 그 사주 명식에 이런 그 스포츠적인 그런 어떤 그 연예 그런 그 끼가 많은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었으면 그분이 만약에 그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편협됐다 그러면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를 대겠죠. 사주가 편협되고 그래서 그래.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편협된 게 어떤 그 사람 그 최대 장점을 살려서 그 최고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서는 사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시 대립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항시 우리는 보완적이고 보완 관계다. 서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오행은 사실은 에너지고 기운인데요. 목화토금수 우리가 목성 목화토금수
우리가 물상이 여기서 이제 그 사주 공부하면서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인데요. 물상적인 부분입니다. 공부와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를 하시면서 교육 차원에서 물상을 대비하셔서 물상적인 부분으로다 교육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뭐 크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부를 하신 분들 그분들 그리고 상담할 때는 물상 이 부분이 만약에 공부하는 것처럼 교육 차원처럼 그대로 들어와서 상담에서도 물상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어떻다, 뭐 불이 이렇게 가는 거는 옳지 않아 보여요. 진지하게 인생을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우리 전문가님들은 인생적으로 그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거를 갖다가 부족한 기운을 키면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다가 상담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물상화가 돼갖고 모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물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배우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이라는 건 사실 나무라고 물상적인 나무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는 왜 나무가 됐을까요? 목은 사실은 음양에서 상승하는 어떤 기운에 시작하는 단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목으로다가 형상화시켜서 물상을 맺는 것이 사실 행동하는 에너지, 목의 어떤 기운, 그리고 이제 화는 감정의 기운, 톤은 중간에서 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톤은 환절기라 하지만 봄과 여름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화라는 건 물론 이제 물상으로는 불이에요. 화가 이제 불의 태양의 에너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태양이라는 에너지라는 건 펼쳐주고 펼친다는 게 이렇게 넓게 펼쳐주고 타오르고 불꽃 우리가 이제 그 음양으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누게 되죠. 또 달빛 크게는 화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감정의 에너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바위 원석 저 역시도 원석 보석 이렇게 이제 설명을 물상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셔서 저도 그런 말씀은 이제 논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목은 행동하는 어떤 목이 많다 적다는 뭐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화는 감정적인 부분이 화가 너무 친해지면 이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앞서가거나 감정이 뭐 부족하거나 감정이 너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또 수가 너무 많으면 이분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이분은 생각이 뭔가 너무 조급할 수 있구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속으로만 갖고 있구나. 생각이 너무 밖으로 나온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결실을 맺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금의 바위 원석이라고 하고 원석과 보석을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으로 얘기하게 되면 열매와 그 열매 속에 씨앗을 갖다가 경금과 신금으로다가 비유하는 게 사실은 정확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 명리학이 길게는 물론 이제 뭐 주역까지 그 전까지 나가게 되면 귀장력이라든지 연산력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몇천 년이 지나지만 최근에 사실은 당사주라고 해서 우리 당나라 시대로 그 아주 곧법 사주 당사주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자평 명리라고 해서 우리 서자평 연해자평이 송나라 때 나왔으니까 한 1000년 정도 최근에 와서 200~300년 전에 물론 뭐 명나라 때서부터 해서 우리가 적천수 유백원 선생님의 적천수로 이어서 쭉 심어천 선생님이 넘어오는 500년 관계 그 시절에 지금 같은 우리들이 명리에서 활용하는 그런 물상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 일이라도 하고 책을 집필하시고 아니면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아마 자연을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인간을 어떤 임상하고 인간이라는 그 속에서도 한 부분은 명리의 하나의 제가 볼 때 앞으로 큰 숙제 부분인데요. 제 마음의 숙제인데요. 저 역시도 만약에 임상 사주 명리를 보면 대부분의 사주 명리의 임상이 뭔가요? 저희가 사주 보는 사람 만약에 100명을 임상을 하게 되면 100명의 중에서 90명 이상은 아마 어려움을 겪거나 힘드신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아마 임상이 되고 그런 거가 기준이 돼서 그런 쪽에 자꾸만
쪽에 너무 그 많이 오랜 세월, 뭐 오랫동안 그 사주 명리를 갖다가 하신 그 전문가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담이 자꾸만 그 너무 어려운 쪽, 그리고 살도 안 좋은 쪽으로 다 많이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은 우리가 제 상호가 젊은 생각인데요. 조금 그리고 미래역학 연구소라는 건데요. 생각을 좀 젊게 하고 긍정의 에너지, 미래를 보는, 과거와 잠깐 이렇게 보지 말고 과거가 어때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과거 지나간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주 8글자 지울 수 없이 선천명으로 가져온 8글자, 그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절대 바꿀 수 없는 나의 8글자, 그 글자를 인정해 주되 다가오는 연운과 새웃, 이거를 잘 조합해서 바꿀 수 없는 그 8글자에 거기 얽매이지 말고 그 다가오는 새운 연운과 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은 세계는 진짜 하나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요. 명리가 너무 역하게 너무 이쪽에서 세계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도 좀 받아들이고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과학적인 공부도 좀 하셔서 받아들이고 또 심리적인 부분, 심리학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리 공부와 역사 공부 이게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진짜 때로는 옹고이지신 이절 것을 잘 살려서 좋은 그 어떤 그 설명과 우리가 내담자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오늘 또 제가 많이 좀 빗나가게 되네요. 네. 네, 천간. 오늘은 그 천간과 지지, 뭐 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사실은 그 파워포인트로다가 많은 그 제작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사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60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된 다음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 상담 받으면서 사주 클리닉, 여러분들의 어떤 그 힘든 사주 상담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 제가 한번 재해석하고 한번 저와 한번 토론하고 이런 그 소통의 시간, 그런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올 12월 뭐 이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3개월 정도는 더 아무래도 60갑자 일주일 강의를 어느 정도는 좀 제가 요게 정리가 되면 집중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뵐까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로 채팅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한테 그런 그 강의 핵심을 그 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지장간은 사실은 뭐 천간에 그 숨어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장간 같은 경우도요. 뭐 요 지장간 표는 뭐 모든 책에서도 나오고 요 표는 아주 간단. 요 표 말고 별도의 또 지장간 표가 있는데요. 결국은 요것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지장간은 생지, 왕지, 묘지라고 해서 생왕묘라는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생지 12글자니까 4, 3, 12 12글자입니다. 사왕지, 사묘지가 있는데 이 생왕묘는 12운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생지, 제왕지, 묘지, 생육대, 로강세, 병사묘, 절태형, 그래서 그게 생왕묘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중기라고 얘기하고 본기, 정기라고 이렇게 해서 지장간의 세 개의 기운을 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월율 분야죠. 한 달에 30일 중에 며칠 월지 살행에서 사실 지장간은 중기가 사실 지장간이라고 최근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요.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지장간이라는 건 너무 쉽게 책에서 물론 암기 위주고 너무 쉽게 풀이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이 지장간은 그렇게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이 월율 분야, 월 한 달에 나눠진 기운이고, 사실 월율 분야를 갖다가 지장간이라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아무 때나 막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장간은 사실은 월이라든지 여기는 정확히 맞겠죠. 계절에는 지장간을 갖다 월율 분야 섞어주는 게 맞지만 시간에는 원리 분야가 맞겠습니까? 하루를 갖다가 원리 분야에다 집어넣는 게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거 한번 더 깊이 한번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사주 명식이 갑오년 신미월 신미일 예, 갑오시에 태어나신 사주 명식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개운 일주 개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주 전체를 보면서 그 개운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갑목이 두 개가 있고요. 오화가 두 개, 미토 두 개, 신금이 두 개, 두 개씩 날아 있는데 빠진 게 있네요. 수가 빠졌네요. 수가 없습니다. 수 기운이 없는데요. 목의 기운은 행동의 에너지, 오는 감정의 에너지, 토는 관계 에너지, 결정의 에너지인데 생각의 에너지가 없네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일주개원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다가 수가 없으신 분한테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지 세운에 만 수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금하고 수는 금생수잖아요.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식신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금이 만약에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상관이 되고 뭐 개수를 만나게 되면 식신이 돼서 서로 그 식신상관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지금 식신상관이 없으신 거죠. 비견이 있고 정제정관편이 다 있는데 8글자. 이제 이랬을 때 뭘 채워줄 거냐. 여기 수기운이 나오면 하루로는 밤, 계절로는 겨울, 또 방향으로는 북쪽, 색상은 흑색. 그 없는 걸 채워줘라. 이런 것들이 당신은 지금 수기운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좀 잘 그런 식으로 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 사주에 이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8글자를 바꿀 수 없는 이 바꿀 수 없는 8글자에 나는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수기운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난 그 시간, 그 공간에서는 수기운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모니터링해서 본인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기운을 가깝게 하고 그런 그 생각의 그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건강적으로 보게 되면 오장육부라 해서 가장 그 우리한테 중요한 장부가 간신비폐신이라는 오장이 있고요. 담소위대방 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한테는 오장은 음의 장부고요. 육부는 양의 장부입니다. 그 간신비폐신에서 신장 조금 아무래도 신금일주가 만약에 어떤 해에 따라서 지금 이 일주가 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신금이 어떤 해에 따라서 신장을 갖다가 신장의 어떤 이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식도 거기에 맞춰서 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금은 금의 에너지는 이제 매운맛이니까 이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오상에서는 인의 신의지에서는 의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의리도 있고 옳고 그런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되고 이제 이런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숫자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신금은 사구금이라고 얘기해서 사자와 부자하고 또 인연이 있고 또 오감에서는 후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희들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마음은 이 오감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그러면 좋은 맛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진짜 맛있는 내가 만약에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그것도 그럼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좋죠. 그러니까 내가 맛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각이라는 그 맛의 어떤 그 감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은 게 마음으로 생기고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은 이 오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오감에 대한 것만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보는 거, 내가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지죠? 시각에서. 또 촉각, 내가 만지는데 좋은 느낌 있는 걸 만지면 너무 기분 좋아지죠. 또 내가 냄새를 맡는데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아지죠? 좋은 말을 들게 되면 기분 좋아지죠. 근데 내가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근데 나빠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이 오감입니다. 핵심은 바로 오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감에서 모든 게 시작돼서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이 생각으로 다 전해지면서 말도 되고 말로 나왔으면 그게 행동으로 또 이루어지고 행동은 또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또 인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핵이 바로 오감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8월 몇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 시간 잘 8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그 9월 새로 다가오는 9월 한 달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행운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임신일주 이제 갑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갑자순의 이제 아홉 번째 일주인 임신일주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또 쑥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 사랑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저하고 소통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해서 여러분들하고 더더욱 소통하면서 유익한 방송, 진실한 방송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대단히 감사했고요. 네, 행운의 시간도 쭉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